호르몬이 춤을 추는 이 가을의 길목에서 노화를 막고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기 위한 호르몬 건강 부분을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티벗으로 보내주세요. 네, 근데 우리 몸에 이 호르몬이 4천여 종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반드시 중년과 노년에 지켜야만 하는 노화 방지 호르몬이 있다고 해요. 바꿔 말하면 이 호르몬만 잘 지켜줘야지 그렇죠. 노화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과연 어떤 호르몬인지 저희가 표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3대 호르몬인데요. 첫 번째는요. 비만과 당뇨 잡는 바로 인슐린입니다. 김덕현 선생님. 네, 당뇨하면 인슐린 하면 당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슐린이 당뇨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인슐린이 이제 호르몬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교수님? 예, 그 건강 노화를 위해서는 인슐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슐린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게 단순당, 특히 포도당으로 대사돼서 보내게 되는데요. 포도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는데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인슐린이 너무 적게 나오거나 너무 과잉하게 나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합병증, 혈관 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리 기능에 있어서 저하를 그렇게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슐린이 이제 당뇨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혈당 조절 호르몬이라는 거는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비만과도 연관이 있다는 건 좀 생소하네요. 예, 인슐린은 주로 포도당 대사에 관여하긴 하지만 지방 대사 그리고 단백질 대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잉여의 어떤 영양분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몸 안에 들어가고 살찌게 만드는 비만의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비만 호르몬으로서의 인슐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저 어떤 건가요? 네,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체내 지방이나 특히 복부 내장 지방이 과잉 분비가 축적이 되게 되면요. 인슐린이 몸 안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의 상태에서 내장 지방으로 인한 체내 유리지방산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증가한 유리지방산이 중성지방의 증가,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의 증가, 쌓이고 있네요. 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의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노화 같은 것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김덕현 씨. 네, 그 인슐린이 그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겁니까, 교수님? 그 인슐린은 웬만하면은 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나의 인슐린도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이 방법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네, 나의 인슐린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이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증상 같은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인슐린을 잘 관리하려면 아마도 지금 네. 말씀 주신 것이 이제 허리둘레 이런 거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작아진다는 생활 속에서 아, 할수 있는 작아진다고요? 방법들이 예,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 허리둘레가 많이 증가돼 있는 상황, 그리고 다리, 무릎, 허벅지가 가늘어진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은 조금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늘어나 있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늘어나서 허리둘레가 늘어난 경우, 그다음에 근육이 빠지고 근감소증이 생겨서 허벅지가 가늘어진 경우, 그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목이나 겨드랑이 부위가 까맣고 두꺼워지는 흑색포층 같은 어떤 피부 병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저런 저렇게 사진처럼 거구나. 말이죠. 예, 저건 목덜미 사진이고요. 목 이외에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데 저런 흑색포층이 나타날 수 있고 고도비만, 고인슐린 저항성 환자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살펴야겠네요.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증상이 나타난다면 혹시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인슐린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하라. 어잉? 두 교수님 얼굴이 여기 있어요. 네. 두 교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두 교수님께서 그 대신 요거를 가까이 하면 좋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교수님 뭘 가져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저는 운동화하고요. 네. 줄자를 준비했습니다. 줄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허리둘레가 늘어나서 내장 지방이 증가하고 복부 비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근육이 감소해갖고 허벅지가 가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운동,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살 길이죠. 그리고 허리 사이즈는
아까 잠깐 자막에 지나갔습니다만은 남자 90, 여자 85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비만하다고 그러고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한 55cm 정도 그 이하로 가늘어지면 좀 문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줄자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이즈를 체크하시고 네. 그다음에 운동을 해갖고 체중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뱃살을 빼려고 이 작정을 하면은요, 이 남자들은 보통 이 식스팩, 이 복근 운동을 하고 네. 이 여성분들은 주로 이게 걷는 운동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두 개 다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정답입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격한 운동을 하려고 하시게 되면은 금방 포기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 몸에 내 체중의 5%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작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은 항상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그리고 재미있는 운동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150분 이상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걷기 또는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도당을 빨리 빨리 사용하시려면은 작은 근육보다는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 이런 큰 근육은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근육 중에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면 정말 살이 안 찌고 건강하게 호르몬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친 김에 인슐린 좀 쌩쌩 잘 돌아가게 하는 운동 바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박민혜 볼까요?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요. 우리 김덕현 씨가 함께 해주실까요? 네. 예. 또 단련을 한번 해보자고요. 몸이 벌써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떻게? 아유, 몸풀긴 네. 제일 잘하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의 큰 근육인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를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보시는 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누워서 진행하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요? 네, 네. 아, 예. 조금 앞쪽으로 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매트 위에 앉아서 누워주실 거예요. 네, 양손을 짚고 천천히 누워주세요. 근데 누우면 편하니까. 아주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그다음에 양손을 엉덩이 아래를 살짝 받쳐주시는 것이 좋아요. 양손을 엉덩이 네, 밑으로 네, 받쳐서 네, 엉덩이 뼈를 피해서 그 위쪽으로 살짝 받쳐주시고요. 네. 두 다리를 무릎을 접어서 들어주세요. 무릎을 들고. 잡아서 네,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제가 네. 안 보여서. 예, 예. 그다음에 두 다리를 천장을 향해서 뻗을 수 있는 만큼 쭉 뻗어주세요. 이렇게 뻗어서요. 네, 그럼 지금부터 예. 다리로 가위질을 시작하실 거예요. 가위질을요? 네, 가위질 하듯이 가위. 한 다리를 아래로 내리고 반대 다리는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다음엔 바로 교차해서 반대로 아, 이거 하나. 버티기가 만만치 않겠어요. 네. 지금 계속 떨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3번 정도 연속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하나, 얼굴을 드는 게 맞나요? 아니면 하나. 편안하게 내려놓을까요? 머리는 편안하게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예, 조금 더 복부 운동을 하고 싶으시면 머리를 들고 해주시면은 아. 복부가 같이 쓰이는 효과도 있으실 거예요. 더 힘들겠어요. 네, 일단은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을 위해서 다리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많이 쓰이는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배도 땡기고 다리도 땡기고 지금 다 땡기는데요. 잘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가족분들하고 같이 하실 때 약간 재미를 위해서 네네. 다리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가위바위보요? 네, 네, 한번 해보실게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가 가위가 될 거고요. 네. 제자리에 있으면 주먹이 될 주먹. 거고요. 주먹. 네, 다리를 보는? 옆으로 오픈을 해주시면은 보자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는데 제가 박민혜 선생님 쳤네요. 이기셨어. 네, 박민혜 이런 선생님 식으로 가위. 재미있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운동 알려드릴게요. 네. 그대로 무릎을 접어서 개구리 다리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와 주세요. 가슴 쪽으로 당겼어요. 네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쭉 펴주시는 거예요.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V자로. 네. 다시 무릎을 접어서 개구리 같다 진짜. 뒤꿈치를 붙여주시고 네. 한 번 더 쭉 펴주세요. 이땐 조금 빠르게 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무릎을 접었다가 한 번 더 빠르게 쭉. 그렇죠. 그 다음에 접어서 마지막 한 번 더 쭉
펴주세요. 어우, 잘하신다. 천천히 접어서 네. 다리를 내려놓으실 거예요. 아이고. 네. 그다음에 일어나 주시고 네. 여기까지 김덕길 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 저 유격 훈련 안 갔다 와보셨죠? 완전히 지금 유격 훈련 받아가지고 온몸이 다 그냥 지금 힘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잘 어우. 잃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열심히 떨려요. 들어가시고요. 아, 예, 예. 네. 아이고, 자리해 주시고요. 몸이 혹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혈당 태우는 보일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큰 근육 운동 열심히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인슐린 쌩쌩 잘 돌게 하는 비법. 이번에는 병 교수님께서 또 뭘 준비하셨을까요? 상자에서. 예, 뭐가 특별한 게 나올까? 저는 혈당 측정기를 준비했습니다. 혈당계를요? 예,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예. 혈당을 수시로 체크해서 그래서 제가 무슨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올라가고 또 어느 정도 운동, 지금 같은 복근 운동 얼마나 하면은 얼마나 떨어지고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본인이 대비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항상 마음의 평화를 좀 가지라는 얘기. 마음의 평화 스트레스를 힘들어요. 벗어나야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네. 인슐린 작용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 정상 식단, 우리 몸에 맞는 식단을 잘 활용해서 건강하게 인슐린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방금 균형 잡힌 식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변 교수님께서 우리 식단에서 빼면 좋은 마이너스 식단과 더하면 좋은 플러스 식단 준비해 주셨습니다. 일단 빼면 좋은 마이너스 식단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먹지 자, 말아야 이 될 속에 거. 있는데요. 자,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개할게요. 짠. 아유, 다 보시면, 맛있는 거예요. 좀 맛있고 달고 짜고 이런 예, 것들 우리가 준비돼 있어요. 피해야 될 것은 피해야 될 것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할 것 중에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가공식품, 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얀 식품들, 소금, 설탕, 백미 이런 것들도 아주 피해야 될 식품이고요. 그다음에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이 많아서 좋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절제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양을 정해야 됩니다. 아, 네. 수박 요 정도 또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5개 또는 토마토. 바나나 반 개 정도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과일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뺀 자리에 무엇을 더하면 좋을지. 더하기 밥상인데 편말을 한번 보시면은 작지만 거미푸들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어요. 이 앞에요. 거미푸들. 우리가 아는 거미하고 푸들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거미가 한번 이 속에 열어봅니다. 있으니까. 짠,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는데 네. 거미푸들이 무슨 뜻이에요, 교수님? 거는 거칠은 통곡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잡곡밥을 쓰죠. 그래서 예. 잡곡밥을 쓰는 것은 잡곡밥하고 쌀밥하고 양이 같으면 칼로리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네. 쌀밥은 금세 올라갔다가 금세 떨어지고 네. 잡곡밥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쉽게 배고픔을 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미는 미끌미끌한 해조류를 해조류. 얘기합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 피부를 혈관을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죠. 예. 그다음에 푸른 야채죠. 푸른 야채는 우리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포만감을 느끼고 예. 또 쾌변을 또 유발시키고 그래서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들이 있어요. 네, 들은 유들유들한 식물성 기름을 얘기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식물성 기름으로 우리가 건강을 챙기면은 우리가 항상 호르몬 조절도 잘하고 그리고 오래 사는데 도움이 예. 될 수가 있습니다.